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암행어사, 저희 뉴탐사가 새로운 탐사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신암행어사는 지역의 토착 비리를 주로 관심을 가지고 추적,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제보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 신암행어사라고 하는 새로운 탐사 프로그램을 시작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용산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모든 국가 시스템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국민권익위원장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정부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그나마 야당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비판적 언론이 감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의 토착 비리는 지금 전혀 아무 그 누구도 견제 장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뉴탐사가 중앙정부뿐만 아니고 지역의 토착 비리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적하겠다는 의지로 새롭게 출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응원 그리고 또 제보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신암행어사 이 프로그램의 취재를 맡은 우리 허경혜 작가 출연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경혜 작가입니다. 네, 이 프로그램 제목이 신암행어사인데요. 암행어사 하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TV 드라마에서 봤던 암행어사 출두요. 네, 마패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때는 이제 그 드라마가 너무 재밌게 봤었는데 그죠? 조선시대 그 왕의 왕이 지방에 파견한 어떤 관리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방의 수령들이 잘 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그들의 잘잘못이나 아니면은 백성들의 고통, 어려움 이런 거를 하나하나 파헤쳐서 임금에게 아뢰는 그런 일을 했던 게 기억이 그렇죠. 나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그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곁에도 아직까지도 지방 수령들 를 비롯해서 중앙 정치인들조차도 굉장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신암행어사에는 조선시대에 마치 암행어사가 했던 것처럼 지방의 백성들의 고통, 어려움, 그 다음에 그 지방 수령들의 부정부패 이런 거를 척결하고 비리에 맞서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신암행어사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조선시대의 암행어사는 이제 왕의 명령을 받고 활동을 하는 거지만 저희는 지금 또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역시 시민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죠. 저희는 시민 여러분들의 명을 받들어서 과거 조선시대 암행어사가 했던 역할들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고발할 지역의 그 토착 비리는 평창인데요. 이 평창 군수 심재국 이분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무리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 저희 그 시민언론 뉴탐사에 평창 군수 그리고 평창군과 관련된 특히 부동산 쪽 비리에 대해서 제보가 2개가 들어왔습니다. 이 제보 2개를 이렇게 면밀히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 굉장히 좀 흥미진진하고 의혹이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요. 저희 취재진이 같이 평창군에 가서 하나하나 확인을 좀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정말 이건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려야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오늘 보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고발할 주인공 평창 군수 심재국 역대 한번 선거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심재국 말 그대로 그 지역의 군의원부터 군수까지 지역에서 지역의 정치인으로 지역의 일꾼으로 나름 성장해 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2002년도부터 지방 선거에서 군의원으로 당선이 됐고요. 2002년도에는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네요. 그리고 2006년도에 다시 군의원 재선 선거했고 이때는 이제 한나라당으로 한나라당 당적으로 당선이 됐군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이제 군수에 도전을 해서
역시 당선이 됐습니다. 새누리당 당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이제 민주당 돌풍이 일면서 이 당시에 이제 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하면서 군수 재선에 실패했는데 다시 이제 2020년도 지방선거에서 다시 군수로 컴백하신 분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뭐 대체로 이분은 이제 그 국힘당 계열의 당적을 가지고 군 의원 그리고 군수로 이게 성장해온 분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제보를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살짝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 TV조선 뉴스에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떴습니다. 심재국 평창군수 차명 축사 의혹 수사 촉구라는 제목인데요. 요거와 관련된 요 축사의 원소유주인 유가족께서 그 중에 한 분이 저희한테 제보를 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보자가 두 개의 사건이 있었는데 앞서서는 이 축사 소유주의 유가족이 제보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보도를 해드릴 거고 뒷부분에서는 다른 제보자의 내용으로 저희가 보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그나마 이 평창 그 군수의 비리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고 이례적입니다. TV조선에서도 이 소식을 다뤄줬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기사는 TV조선 뉴스에서 나왔고요. 요게 몇 달 전에 TV조선 채널에서도 방송이 됐던 그래서 아직도 방송을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사실로 확인이 됐고 법적 분쟁으로도 이 신군수 측에서 그 축사를 차명 소유했다라는 의혹이 밝혀진 내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저희가 보도를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5월달에 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에서 성명을 발표했는데도 뭐 별다른 지금 이게 그 뭐 반항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이렇게 뉴스도 나오고 방송을 탔는데도 불구하고 유가족 측에서는, 그러니까 축사의 원소유주 유가족 측에서는 아직도 억울함이 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어떤 억울함이 남았는지 저희가 하나하나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심재국 군수는 보니까 과거 평창 그 올림픽 때도 이 부동산 투기로 또 문제를 일으켰던 전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래요. 그렇죠. 아까 그 이력을 보셨지만 그 신군수가 예전에 평창의 군의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2005년 정도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평창 그 동계 올림픽이 유치가 확정이 되고 그때 이 평창군은 땅값이 오를 거라는 어떤 기대로 인해서 각종 부동산 투기가 바람이 불었던 때입니다. 이때 그 군수는 그 평창에 있는 땅을 그죠? 횡계리 쪽 일대 땅이라고 합니다. 그 16억 원에 샀어요. 2005년에 그 당시에 이제 이 재선 군의원 군의원 시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2005년에 횡계리의 땅을 16억 원에 사서 9년 뒤인 2014년도에 28억 원에 팔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12억의 어떤 시세 차익을 남긴 거로 볼 수 있는데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특히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땅을요 19개 필지로 쪼개서 판매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런 쪼개기 분할 이런 거를 전형적인 투기 수법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 이 기사를 살펴보면 신군수는 이제 뭐 그냥 은퇴 후에 살 집을 마련하려고 뭐 산 거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아무래도 평창군 주민들은 그때의 기억이 너무 확실해서 계속적인 어떤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고요. 그 당시에 뭐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는 뭐 제3자 명의도 아니고 본인 명의로 그 군의원을 하면서 땅을 사들였다가 또 이게 또 군수가 돼서 또 쪼개서 팔았다. 네. 상당히 대범한 인물이 됩니다. 네, 저희가 뭐 취재 과정에서 들은 건데 뭐 저희가 뭐 그분이 살아온 일생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군의원 전에 했던 일이 그 부동산 중개업을 하셨던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전직이. 전에. 예. 그러니까
네, 조금 더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에 신군수의 부동산 투기로 의심되는 이 사건의 제보자가 개인 사유로 이렇게 직접 출연은 못하셨지만 어저께 저희 스튜디오를 오셔가지고요. 네. 자기의 억울한 심정, 그다음에 어떤 사건인지를 인터뷰를 진행을 하셨거든요. 네. 그분의 인터뷰 장면을 살짝 보고 그다음에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심재국 군수하고 이제 목장을 운영을 하셨어요. 목장 운영하셨는데 아버지는 이제 심재국 군수가 돈을 다 대고 아버지가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해갖고 이제 소를 키우셨는데 그 소 짓기 되는 과정이 이제 그 심재국 군수가 이제 자기가 군수가 되면 그 목장을 넘겨받기로 하고 저희 아버지가 운영을 해주신 거예요. 그럼 처음에 신군수가 돈을 다 댔다고요? 예. 땅 사는 것부터 네. 막 우사 짓는 것부터 다 그 사람이 됐고 네. 저희 아버지는 이제 땅을 매입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축사들어오면. 그래서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가 승소를 했어요. 그 과정도 좀 예, 어려웠을 예. 텐데. 그래갖고 그 동네 사람들이 뭐 협박도 많이 하고 뭐 죽이니 살리니도 많이 하고 이래갖고 이제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그 약속 때문에 예, 어렵게 예. 그거를 이루셨네요. 이제 소를 저희 아버지가 대출을 5억을 받아서 이제 소를 집어넣고 운영을 해줬어요. 네, 운영을 네, 네. 해주고 네. 자기가 이제 군수되면 그날로서부터 이제 바로 이전을 해갖고 키우겠다 네. 이런 약속을 받고 이제 소를 이제 목장을 차명으로 운영을 해주셨는데 네. 저희 아버지가 이제 폐섬유증이셔서 이제 호흡기를 달고 사시던 분이에요. 이제 폐는 이제 쪼그라드는 병에 걸리셔서 그래 어떻게 운이 좋게 네. 폐 이식 수술을 하셨어요. 이식 수술을 하시고 1년인가 2년 후에 네. 심지어 군수랑 이렇게 돼갖고 네. 이제 목장을 운영하신 거예요. 그 네. 노인네가. 예. 그러다가 몇 번도 쓰러지시고 뭐 이제 힘들게 운영을 하셨는데 네. 이제 아버지가 2억 5천을 차용증을 받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죽으면 언제 혹시라도?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죽으면 이 돈을 받아서 이제 농어촌진흥공사에 땅이 잡혀 있으니 그 땅을 찾아라. 그렇게 해갖고 저희는 이제 아버지가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이제 한 달 넘게 네. 이제 혼수 상태로 입원하셨어요. 근데 심재국 군수가 저는 솔직히 심재국 군수랑 전화번호도 몰라요. 근데 저희 동생하고 엄마한테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갑자기 예, 아버지가 입원하시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네네. 이제 복잡해지잖아요. 4명이 상속자가 4명이 되니까. 근데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한 명한테만 이제 명의 이전을 하면 되니까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동생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분 말 맞다나 그분 거가 아니고 뭐 조카 거나 뭐 자기 동생 거면 네네. 저희는 그 사람들 전화번호도 몰라요. 그리고 그럼 자기 동생 거면 자기 동생이 전화를 해서 넘겨달라고 하고 뭐 양도계약서나 뭐 서류를 그 사람들이 보내야 되는데 그럼 심재국 군수가 그 서류를 뭐가 필요하다고 저희 동생한테 왜 보냅니까? 그리고 저희는 솔직히 저는 넘겨주지 말라 그랬어요. 네. 어떻게 될지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근데 저희 엄마하고 저희 동생은 심재국 군수를 믿은 거죠. 믿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넘겨줬어요. 네. 이 사람 믿고. 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그 차용증에 돈 줄 날짜가 돼서 저희가 좀 지나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잔금이 얼마 남아 있었던 거죠? 2억 5천이요. 2억 5천은 예. 신군수 측에서 받아야 되는 돈이었던 그쵸, 거죠.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그 심재국 어차피 심재국 거지만 동생 조카 앞으로 명의로 돼 있으니까 네네. 저희가 심재국 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면접원에서 우리가 이제 돈을 줄 때가 됐으니까 돈을 좀 줘라. 그러니까 심재국 동생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돈? 그 뭐 형식적으로 써준 거래요. 서류상으로만 예, 그리고 자기는 모르겠대요. 자기 형한테 전화해보래요. 형한테 예, 심재국 군수한테. 전화를 해보래요. 네. 솔직히 저희가 어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자기가 이제 뭐 자기네는 줄 돈도 안 줬고 그리고 형이 이제 줄 돈 다 줬으니까 이제 선거 끝나면 명의를 옮겨주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배신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저희는 믿었는데.
진짜 가족처럼 믿고 그 사람을 따르고 했는데 이제 돈을 줄 날짜가 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사람이 180도 변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분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심재국 그 군수가 사실은 이제 축사를 좀 운영을 하고 싶었는데 네. 자기 이름이 아니고 그 지금 이 인터뷰 하시는 분의 아버님 네. 이름으로 네. 땅을 매입하고 축사를 짓도록 하고 난 뒤에 네. 자기가 군수가 되면 그 축사를 매입해 주마. 막 이렇게 약속을 하고 사업을 진행했던 것 같네요. 그렇죠. 신군수랑 그 인터뷰해 주신 분의 아버님이 네. 워낙에 오래된 지인 관계여서 형님 이런 관계였다라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축사를 이제 그 매입해서 이제 그 운영을 하고 이제 대가로 아마 2억 5천 정도의 차용증을 쓰고 네. 자기가 이제 축사를 군수가 돼서 매입을 하면은 그 돈을 주겠다라고 그렇죠. 이제 뭐 차용증을 썼던 것 같고요. 근데 결국 이 이제 아버님이 인터뷰하신 분의 이제 아버님이 이제 코로나 네. 때문에 돌아가신 것 같죠? 네, 맞습니다. 22년 이제 중반기 정도에 갑자기 이제 코로나로 인해 합병증으로 앓고 있던 워낙에 이제 폐를 이식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폐 건강이 안 좋은 분이시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저 폐 쪽으로 심하게 오는 병이니 타격을 심하게 받으신 거죠. 아무래도 뭐 근데 축사를 운영하다 보면은 이제 네. 그 동물 뭐 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네. 날리고 그래서 그게 더 폐 질환을 또 그렇죠. 뭐 뭐 그런 악화시켰을 영향도 것도 있지만 같아요. 이 인터뷰 아드님과의 인터뷰 내용에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 코로나 틈에도 22년이면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을 당시인데 이 심재국 군수가 당선되기 위해서 아버님이 직접 나서가지고 안 좋은 몸 이끌고 여기 모임 가서 그 한턱 쏘고 저기 모임 가서 한턱 쏘고 그랬대요. 신군수가 네. 뭐 되기 전이나 된 후에 기쁨으로. 그런데 이제 코로나 통이다 보니 아무래도 좀 몸이 허약한 데다가 식사를 같이 하게 되면 마스크를 벗잖아요. 네. 그때 코로나 걸린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네. 예, 예, 예. 아무튼 이렇게 심재국 군수 입장에서는 자신을 든든하게 후원하시던 형님과 같은 존재고 그러니까 이분한테 대신 자신을 대신해서 축사를 좀 그러니까 땅을 매입해서 축사를 만들어 놓으면 제가 네. 나중에 다시 군수가 돼서 재매입하겠습니다 이렇게 네네네. 했던 것 같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아버님이 갑자기 코로나로 돌아가시면서 아주 네. 이제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돌아가시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신군수 측과 워낙에 축사 소유주 아버님 네. 성함이 제자 인자시거든요. 네. 송재인 어르신 사이에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체결을 합니다. 그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네, 여기서 보시면 지금 너무 저기 한데, 네, 여기 조금 매매 대금이 7억 5천만 원으로 기입이 돼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부동산 거래 보시면 아시지만 이게 특약사항에 특약사항이 있는데 여기 보면 매수인은 매매 대금 중 매도인의 근저당권 채무 전부, 즉 5억이요. 5억이라는 그 채무가 있었거든요. 근저당 네. 잡힌 게 그거를 이렇게 인수를 하는 조건으로 요 매매 계약서가 체결이 되고요. 매도인은 그 아까 인터뷰한 그 아드님의 아버님인 송재인 어르신이시고 그 매수인은 심땡땡인데요. 이 심땡땡이 누구냐 하면 바로 신군수의 조카입니다. 자, 그럼 일단 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경위,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죠? 네. 예, 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아까 말씀했던 대로 우리 송재인 이 어르신이 상당히 이제 그 위중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를 상황이었고 만약에 이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시게 되면은 결국은 이 송재인 어르신 명의로 사뒀던 땅, 네. 실제로는 이게 이제 그 심재국 군수의 땅인데 네. 이 땅, 이 축사가 전부 상속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분과 아드님이 3명인가 4명? 세 분의 아드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배우자하고 이 3명의 자녀분한테 상속이 되면은 결국 심재국 군수가 이 4명을 상대로 해서 다시 또 소유권을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굉장히 서류가 복잡해지죠. 그렇기도 하고 이제
아버님하고 심재국 교수, 형창 군수 둘 사람 사이에서 맺어진 일종의 밀약이잖아요. 그렇죠. 이명거래잖아요. 네네네. 그걸 이제 배우자분이나 아니면 세 명의 자녀분 중에서 나는 그런 내용을 모르겠다,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한다면 네.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예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네. 이 심재국 군수가 가장 믿는 사람 이름 앞으로 소유권을 이제 이전해 놓으려고 이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걸로 보이죠. 네네. 근데 제일 깔끔한 거는 사실은 본인 이름으로 이제 그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되는데 네. 아마도 예전에 한번 이 군 땅을 매입을 했다가 그걸 되팔고 여러 가지 땅 투기 논란을 빚다 보니 네. 이번에는 자기 명의 대신에 이제 제3자 명인데 네. 아마 이제 동생 조카분인 것 같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동상 조카 명의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해둔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강 기자님 말씀대로 이렇게 그 소유자와 축사의 원소유자인 송재인 어르신과 심재국 군수 사이에 어떻게 두 분이 아는 진이다 보니까 맺어진 약속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분이 임종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이거를 건네받을 수 있을지 조금 이제 두려움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매매 네. 계약 대금을 이제 7억 5천으로 쓰게 된 거는 네. 이 땅을 매입하고 축사를 짓고 하는데 돈이 들어간 게 실제로 한 5억 원 정도 되는데 네. 그건 전부 축협에서 대출을 받은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그 대출은 당연히 이제 그 심재국 군수가 다 떠안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다만 이 축사를 만들기까지 이제 그 노고를 네. 하는 건 이제 송재인 어르신에 대해서 2억 5천 정도를 네. 이제 더 주는 걸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잔금이 2억 5천으로 그래서 2억 남아있게 된 5천은 거죠. 뭐 차용증으로 이제 2억 5천을 썼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돈을 빌려준 것은 네네. 아니지만 네. 송재인 어르신의 그 이 그동안에 들여갔던 이 노역 네. 이런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제 2억 5천 이건 뭐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그렇죠. 비용으로 네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인 이름이 아니고 송재인 어르신으로 먼저 사뒀다가 네. 송재인 어르신이 또 이게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자신의 조카 이름으로 또 다시 제3자 이름으로 이제 땅을 네. 이제 파킹을 해둔 거죠. 이거는 네. 명백히 이제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결국 자기 이름으로 땅 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3자 이름으로 땅 투기를 했다는 차원에서 더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저는 이건 뭐 부동산 범죄가 네.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예전 부동산 투기가 걸렸던 전적이 있어서 신군수 나름은 좀 많이 조심을 했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긴 하지만 네, 진실은 또 멈추지 않으면 계속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네. 아까 강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축사 소유자의 임종을 앞두고 신군수의 마음이 급해졌나 봅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화를 한 통도 안 하던 그 원소유주 송재인 어르신의 아들들에게 막 회유하는 독촉 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2년 그 8월 정도에 갑자기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서 네. 그 송재인 어르신이 이제 오늘 내일 임종을 앞둔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들한테 이렇게 하루에 수십 통의 전화를 계속합니다. 8월 네. 19일에도 계속 20날도 계속 뭐 이렇게 9월 1일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시면 심재욱 군수님이라고 이 문자를 받은 아드님의 그 휴대폰 전화 문자 메시지인데요. 캐치콜 이제 전화가 부재중에 왔었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매도인이 준비해야 될 뭐 인감증명서, 초본, 도장, 등기권리증 뭐 이런 거를 빨리 준비해 달라라는 게 지금 9월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돌아가시기 전에 받으려고요. 이게 이제 송재인 어르신 아드님이 심재국 군수로부터 받은 전화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받은 전화 및 문자인 거죠. 상당히 이제 급하셨군요. 그러면 급했던 송재인 거죠. 어르신이 돌아가신 거는 한 언제쯤 돌아가셨나요? 22년 9월경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임종 바로 직전에. 네네, 돌아가실 것 굉장히, 같다라고 하니까 막 급해진 거예요. 네. 네, 얼른 이제 매도를 해서 도장 찍고 싶은 거죠. 본인 네. 거로 꽉 찍고 싶었던 거예요. 네, 이 비슷한 네. 상황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낙연 이 동생들 또 네. 누나들이 저 신림동 근처에 원룸 원룸. 예, 그쵸? 원룸 빌딩을 많이 사뒀었는데 이제 주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뒀다가 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보이죠. 본인들은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겠지만 그분들이 네. 꼭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이낙연 동생들 이름하고
소유권이 이전이 돼요. 네, 그때 권지훈 기자가 또 밀착 취재를 했던 네, 거죠. 그런데 대부분들 그냥 그 네. 원가의 소유권을 이제 이전을 받거든요.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네. 원가의 그 원룸을 이전하는 건 이상한 거죠. 근데 네. 그게 바로 보면 예전에 그분들 이제 다른 사람들 이름으로 사뒀다가 그분이 그렇죠.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이제 네. 그냥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네. 해뒀던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의혹을 제기한 바 있었는데 네, 같은 경우로 좀 거의 보시면 될 것 같은 같아요. 경우로 보입니다. 네, 네. 근데 신군수는 이거 제3자 그 이름으로 자기가 그 차명 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 이거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 돼서 네. 뭐 사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본인은 인정합니까 이걸? 아니, 본인 거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이따 아. 이제 또 취재 과정을 보시면 확인이 되는데, 네. 본인 거야 아니고 그냥 중간에서 일을 좀 중개해줬을 뿐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중개하시는 분이 이렇게 회유 독촉 전화를 하고 문자로 이런 거 준비해라 아들들에게 이게 본인 게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계약서에 있는 잔금 2억 5천 그 둘이 약속했던 그 잔금을 갚아야 되는 그 기한이 다가오죠. 그게 네. 23년 5월 30일인데 그게 이제 기간이 도래해도 잔금을 치르지 않으니까 그 신군수 아니 그 송진 어르신의 큰 아들이 네. 신군수 측 그 동생에게 전화를 합니다. 네, 뭐 잔금이라고 얘기했지만 매매 계약서상에는 잔금이지만 네. 사실상 그게 이제 송재인 어르신의 이제 축사를 건립하는 과정에서의 노고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이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겠죠. 마땅히 지급해야 되는 2억 금액이죠. 5천. 예, 예. 그래서 어떤 통화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들 그 농어촌 공사에서 지금 그 아버지가 그 땅을 좀 빌리셔가지고 그때 임대가 지금 다 돼가지고 6월 하순에 저희들이 그 땅을 좀 되찾아 오려고 지금 신청하고다 그래서 이게 6월 하순쯤에 저희들이 좀 돈이 좀 필요해서 그런데 그 우사 잔금을 예, 그 어떻게 좀 부탁을 좀 드리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우사 잔금이라니. 5월 30일까지 그 2억 5천. 그거, 예, 예, 예. 그 잔금, 5, 30일까지 잔금 이거 다 치는, 그거 우리 형님하고 통화해야 되는데? 아, 그거는 예. 계약서 상으로만 그래 된 거요. 그 잘못 알고 있는가 본데. 계약서 상으로요? 우리가 예, 뭐 그 오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거를 우사를 만들 때 그 돈, 그 아버지하고 다 그거 해가지고 예. 형님 돈으로 다 그걸 한 거거든. 예. 형님 돈으로 다 들어가고 그런 그렇게 된 건데. 그 형님하고 지금 바로 통화를 할 수 있어? 아니, 그러면은, 제가 또 알고 있는 내용은 또 전혀 달라가지고, 그렇구나. 예, 일단은, 그게 5억을 우리가 저기 축협에 그걸 우리가 인도를 받고 그 나머지 그 땅 사고 이러는 건 우리 형이 돈으로 다 아버지한테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 한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구나.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한번 어머니하고도 얘기해보고, 형제들하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고, 제가 한번 연락을 한번 드리죠, 뭐, 그럼. 제가 뭐 알고 있는 내용이 좀 달라가지고, 많이 달리는데 정확한 거는 아버지한테 우리 형님이 돈을 다 그 땅 사고 우사 짓고 이러는 돈을 우리 형님이 돈을 다 아버지한테 지불을 다 하고 어머니 통장으로 다 하고 그거를 이제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우리가 이제 그걸 인도 받는 걸로 요즘 선거 끝나고 아버지 그렇게 했었는 거예요, 그거. 뭔가 크게 오해를 한 것 같은데. 그 서류상으로만 이제 그렇게 7억 5천에 사는 걸로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 땅 양도소득세 나온 것도 우리가 낸 거잖아, 그래서. 그 서류상으로 그렇게 만든 건데. 그러면 뭐, 저희 아버지는 고생만 하신 거네? 그러니까 아버지, 예.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죠, 알아보고요. 이 통화가 이제 2023년, 그러니까 지난해 통화였던 그렇죠. 거죠. 네네. 그리고
2023년 이제 5월 달부로 이제 그 심군수 쪽에서 이 아버님 한테 돌아가신 이제 아버님한테 원래는 살아계셨으면 2억 5천만 네. 원을 이제 줬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원래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작성한 매매 계약서에 이제 매매 계약 대금을 7억 5천으로 적은 것은 이제 5억 원은 실제로 땅을 매입하고 축사를 짓는 데 들어간 돈, 네. 그 이제 축협에서 대출받은 돈이죠. 예, 그거는 이제 심군수 쪽에서 책임지기로 하고 네.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이 아버님이 그 동안에 노고에 대해서 보상하는 차원에서 2억 5천을 더 네. 얹어서 이렇게 매매 계약서를 쓰기로 하고 그 5억 원은 이제 대출받은 거는 자기네가 떠안고 나머지 2억 5천은 지난해 이제 2024년 5월까지 2억 5천을 지급하기로 했던 건데 네. 매매 계약서를 쓰고 난 바로 직후에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네. 이제 직접적인 증인이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이 심군수 동생이 아버님한테 우사 짓고 뭐 땅 사고 뭐 하고 하는데 필요한 돈들은 다 우리 형님이 다 지급한 걸로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들어갔는지 어쨌는지는 사실은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는 5억 원 그 대출받은 돈을 다 떠안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다 한 거고 이제 당신들이 우리한테 2억 5천 달라고 얘기할 권리가 없다. 네. 이렇게 이제 이거 한마디로 이제 이걸 속된 말로 이제 입을 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렇죠. 고생은 고생대로 다 시키고 네. 이제 입을 씻는다. 네. 그러니까 이 아드님이 이제 결국 그냥 아버지는 그냥 고생만 한 거네요. 이런 얘기를. 그렇죠. 너무 의외의 답변을 듣고 당연히 받을 줄 알았던 돈을 못 네. 받으니 네.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지라는 의아함이 있는 거죠. 네. 아들 측에서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물론 대단히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심군수 동생이 그거는 형님 돈으로 다 지급된 그렇죠. 거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게 이거는 사실상 이 축사를 매입하고 위해서 땅을 매입하고 축사 짓고 네. 한 것은 그리고 이 매매 계약서를 심군수 동생의 아들인가요? 동생의 아들 명의로 작성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 매매 계약의 주체는 심군수다라고 하는 걸 동생이 확인해 주고 있는 확인해 주는 거예요. 네. 네, 네. 이게 동생 거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매매 계약서에 7억 5천 주기로 했는데 네. 들어온 건 5억 원 이제 대출만 떠안아 가고 네. 잔금 2억 5천을 치르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걸 받기 위해서 네. 가압류를 넣는 거죠. 네. 그랬더니 신구스 측에서 이도저도 못할 일이 생겼으니 가압류 때문에 송재인 어르신의 아내분에게 전화를 해서 회유 협박성 말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때 이때 또 일어났던 게 이 잔금 2억 5천을 자기 개인 돈으로 주기가 너무 아까웠는지 유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땅이 있어요. 그 땅을 평창군의 군비로 팔아주겠다, 사주겠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라. 네. 이랬던 거죠. 아하. 개인이 지불해야 될 거를 평창군 군비로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이번 음성에 들어있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그 형수님이 알아서 우리가 형수님한테 돈 보내준 게 내 동생이 보낸 거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근데 군수님 그걸 가지고 돈을 다 넣어줬고 그리고 그때 이전하느라고 이전 서류상 그렇게 만들었는데 2억 5천을 나중에 준다 이런 식으로 그 이전 때문에 했는데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럼요. 예.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때 그죠? 고생한 건 내가 형님을 내가 좀 그때 얼마 좀 드렸어요. 그리고 글쎄, 그래서 그때 나는, 군수님 조금만 계셔 보셔요. 내가 네. 얘기도 좀 할게. 나는, 군수님, 내 네. 여태껏 내 이 목장에 대해서 여태껏 내가 말 한마디 하던가요? 안 했어요. 예, 예. 안 했지요? 여태껏 네. 내가 안 했죠? 고생도 내가 여태껏 한 개도 안 했지요?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돌아가시고 이런 과정에서 2억 5천이라는 걸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도 양심 있는 분이구나. 그래도 그래도 뭔가를 좀 생각하는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이랬는데, 이렇게, 그 양반도 그 형님하고 다 얘기가 됐다니, 우리가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형수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그때는 제가 형님 고생한다고 내가 3천만 원 따로 예. 형수님하고 놀러 갔다 오라고 드리고, 알았어요. 그거 알아요.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월급주로 한 달에 250만 원씩 드리다가 예. 예. 또 한 사람 힘들다 그래서 한 사람 더 두고 하라 그래가지고 예. 했는데, 예. 그래서 그 보상 그렇게 해드렸는데, 예. 이거는 서류상 이전할 때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내 동생 보고 그 형수님한테 보낸 돈을 내역서를 다 뽑으라 그랬어요. 아, 뽑아가지고, 그렇죠. 그거 어떻게 아니, 다, 그래서 내 얘기 들어봐요. 이거 뽑아가지고, 전 그거를 계속 달라 그리고 이러면은, 제가 정말 서류상 만들면은 형수가 진짜 골치 아프게 돼요. 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 아들님들이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형수님한테 이해를 시켜, 형수님이 알아서 아들들 보고, 야, 이건 이래 됐는데, 우리가 그거 받을 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형수님이. 그런데 지금 목당이라는 걸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것저것 다 떠나서 그래도 양심 있는 분들이구나. 우리 아버지가 그 고생을 하셔서 그래 가만히 있어봐. 그건 그렇고 군수님 우리가 지금 네. 되는 일 우리가 우리 예. 목이 메네. 우리 아버지가 죽어가 그러니까 유언을 남겼잖아. 우리 애들 좀 도와주고 이래라고. 네, 글쎄요. 우리가 지금 한 개도 이루어질 아니, 게 그래, 없잖아요. 아니, 저거는 지금 저 아래 그 토지는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 그게 뭐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지. 무조건 개인들이 사는 것처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내가 그래서-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때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다니까. 지금도 추진하고 있어요, 그거는. 저 이제 군수의 얘기는 그거예요. 내가 형님한테 약속했던 2억 5천은 예전에 또 한 번 어디 놀러 가시라고 제가 3천만 원도 드렸고, 그리고 매달 이제 월 250만 원씩 월급적으로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제가 뭐 2억 5천만 원 드려야 될 것은 이제 뭐 이미 다 지급된 거다. 그렇죠. 예, 수시로 다 드린 돈을 다, 그래서 정 필요하면은 내가 형수님 또 형님들한테 이제 그 지급했던 돈들 다 내역서들을 다 뽑아 보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가 필요하면 법적인 대응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형수님들이 좀 피곤해질 겁니다. 이거는 이제 협박에 해당되는 그렇죠. 거죠. 회유 및 협박이죠. 예. 형수님이 더 곤란해져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런 거죠. 예. 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보면 별도의 아직까지 우리가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차용증을 쓴 게 있잖아요. 2억 5천을 주기로 했던 그렇죠. 차용증.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자면 이 심재구 군수하고 이제 이 돌아가신 이 송재인 어르신 이 두 분 간의 계약의 내용은 송재인 어르신이 이제 심군수를 대신해서 축사를 필요한 땅을 매입하고 축사를 짓고, 그리고 그걸 이제 운영을 하는 도중에 이제 월 한 250만 원씩을 이제 지급을 하고, 그죠? 예, 네. 지급을 하고 일종의 이 모든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최종적인 이제 성과급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2억 5천을 네, 주기로 했었던 거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둘 사이 차용증에도 2억 5천이라는 금액이 남아 있는 걸 서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틈틈이 돈 지급한 거 외에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을 벌이는 데 있어서 최종적으로 2억 5천 정도를 지급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이 굳은 일을 이제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 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금방 녹취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신군수가 매달 250만 원씩을 주지 않았냐. 네. 그리고 두 분 좀 여행 좀 다니시라고 3천만 원을 줬다라고 네. 하잖아요. 네. 예, 요게 어떻게 된 건지 그래도 우리 유가족 측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아드님에게 저희가 물어보았습니다. 신재욱 군수랑 어머니 통화하는 예. 걸 주셨어요. 예. 거기 보면 신군수가 어머니한테 형수님 하면서 예. 내가 매달 250만 원씩 예. 드렸고 예. 여행 좀 두 분 다녀오시라고 3천만 원을 예. 드렸는데 예. 뭐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예. 예, 그건 어떤 뜻인가요? 그건 어떻게 됐냐면 아버지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폐 이식 수술을 하셨어요. 네. 이식 수술을 하시다가 몇 번 쓰러지셨어요. 이게 보통 사람도 그 소를 혼자 130마리 키우기 힘든데 노인네가 이식 수술하는 사람이 네. 겨울에 또 이 폐 이식하면 겨울에 네. 찬공기 맡으면 그게 최악이거든요. 네. 그래서 쓰러지셨어요. 아이고.
그리고 119도 보내고 부르고 그래서 다시 병원 가서 입원도 딴 사람한테 좀 며칠 맡기고 입원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 몇 번 반복적이게 진행하시다가 네. 아버지가 너무 힘드니까 나 이거 목장 못하겠다. 넘겨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군수가 되면 넘겨갈 거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아달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일하는 사람 구하라 그런 거죠.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래서 몸이 안 좋으시니까. 예, 몸이 안 좋으시니까 아버지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쵸. 얘기하니까 130마리나. 예,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는 사람 하나 구했어요. 네. 그것도 몇 달 돈 주지도 않았어요. 아. 그것도 뭐 자기 말로 250 줬다는데 200만 원 정도 줬고 몇 달 주지도 않았고 네. 3천만 원 받은 건 맞아요. 근데 네. 아버지가 너무 힘들고 쓰러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막 이러시니까 또 회유의 목적으로 뭐 여행 좀 갔다 오라고 쓰라고 준 것 같아요. 그거를 뭐 몇 달 주지도 않은 돈을 매달 월급 얼마 줬다. 그다음에 뭐 3천만 원 준 걸로 자기는 줄 거 다 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네. 24시간은 소를 돌봤어요. 그쵸. 그럼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최저시급만 해도 외국인 노동자도 그렇게는 안 부려먹고 노예처럼 안 돼요. 예? 근데 뭐 몇 달 주지도 않는 돈을 뭐 매달 또 얼마씩 준 것처럼 얘기하고 3천만 원 준 걸 자기가 다 준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심재국의 노예가 아니에요. 네, 들으셨던 것처럼 그 신군수가 이렇게 매달 250만 원씩 줬고 3천만 원 여행 다녀오라는 거는 이렇게 그 축사를 운영을 하려면 소가 살아있는 생물이잖아요. 24시간 돌봐야 돼요. 맞아요. 네, 그거를 시급으로 최저임금을 계산을 해도 월 250 그 이상이 된다는 건 저희가 뻔히 알지 않습니까? 네, 소가 이게 한두 마리도 아니고 지금 130마리인데. 그리고 폐가 온전치 않은 어르신이 네. 오직 신군수를 위해서 나중에 건네지기로 약속을 했고 이거에 대한 대가로 2억 5천만 원이라는 차용증을 썼고. 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2억 5천은 저 축사에 필요한 땅을 매입하고 축사를 만들어서 네. 그 만들어서 그냥 신군수한테 그 건네주는 조건으로 그까지 과정들을 이제 완성짓는 조건으로 2억 5천을 지시는 거고. 그렇죠. 이 송재인 어르신은 근데 이 축사를 돌보는 게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럼요. 너무 힘들죠. 아, 이거 한두 마리도 아니고. 130마리를 이제 돌보니까 빨리 신군수 빨리 당신이 이제 내가 다 해놨으니까 축사까지 다 줬으니까 빨리 당신 이름으로 가져가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이제 심군수는 내가 이제 군수가 되기 전까지만 형님이 좀 맡아주세요. 네. 이랬겠죠. 네, 그런 거죠. 그런데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이제 뭐 울며 겨자 먹기시로 이제 축사를 운영을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소 130마리를 키우고 이것도 폐도 온전치 않으신 분이 동물 털도 막 휘날리고. 네. 그런데 그걸 월 250만 원 주고 자기가 마치 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것처럼. 네. 아니 심재는 어르신은 월 250만 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루라도 빨리 이 축사를 당신 이름으로 지금 이전에 가라고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군수에 대한 어떤 의리, 신뢰가 바탕이 됐기 때문에 그 어려운 힘든 시간을 견디신 거거든요. 네. 예, 예. 정말 파렴치한 범죄는 일단 부동산 실명법 위반은 이제 뭐 빠져나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저 정도 되면은 사실상 이제 사기죄가 아닌가 싶어요. 사기죄. 그렇죠. 유가족분들한테는 뭐 사기범이죠. 신군수가. 네, 예, 네. 예, 예. 그래서 금방 들어보신 녹취에 그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신군수에게 네. 전화를,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기력이 있으실 때 마지막 통화를 신군수에게 했답니다. 아하. 그리고 아주 끊어질 듯 말 듯한 그 순간에 신군수에게 전화한 말이 우리 아들들 좀 도와주라. 이 얘기를 하시면서 어머님 목이 메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떤 내용일까 아드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가 예. 돌아가실 때 예. 신군수한테 예. 마지막 통화를 신군수한테 전화를 해서 예, 맞아요. 우리 아들들 좀 잘 돌봐달라, 예. 도와주라 예. 이런 말을 남기셨다는 거 들으셨어요? 예, 들었어요. 예. 어떤 뜻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저희 아버지 이제 목장을 하면서 네. 이제 자기가 군수가 되면 뭐 땅도 팔아주고 뭐 해주겠다 우리 아버지를 가스라이팅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또 그거 믿고 네. 또 이제 도와주고 따랐고. 근데 이제 돌아가시고 이 사람이 이제 아예 이제 저희를 외면하고 또 이런 사건이 돈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하니까
엄마가 그런 거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버님이랑 신군수는 어느 정도의 뭐 친분이 원래 있으셨나요? 형제처럼 지냈어요. 아, 형제처럼. 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게 이제 그 뭐 어떤 당 활동도 예, 저희 아버지가 국민의힘의 평창군에 좀 큰 어른이었어요. 그런 어른이었고 네. 심재국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달려갈 정도로 그런 분이셨는데 얼마 전에 이제 심재국 군수가 다시 재선하면서 그때도 저희 동생은 대출을 받아서 렌트카를 빌려서 내려와서 심재국 와이프를 선거 유세 모시고 다녔어요. 아이고. 예, 저희 아버지는 자기 돈 써가면 사람들 밥 먹이며 예, 선거 운동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은 그 이제 심재구가 가장 든든한 이제 후원자로 매번 네. 또 선거 때 마치 심재구 군수의 선거를 자신의 선거인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그 아드님들도 직접 또 렌트를까지 해가면서 심재구 후보의 이제 당선을 돕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막상 이제 당선이 되고 나니까 또 그렇게 당사자였던 송재인 어르신이 돌아가시니까 네. 완전히 이제 신의를 저버린 거네요. 네, 어떤 배신감을 느끼신 것 같아요. 가족들 유가족분들은 입장에서는. 돈도 돈이지만 돈은 네. 둘째로 어떻게 형제처럼 지냈던 우리 아버지에게 예. 이렇게 했는데 이럴 수 있느냐 너가 이런 배신감을 느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그 신군수 측과 이 원래 소유주였던 송재인 어르신 사이에 차용증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잔금 2억 5천을 뭐 이미 다 줬다. 뭐 그동안 뭐 3천만 원 드리고 임금 250만 원씩 매달 드리지 않았냐. 이런 거로 해결이 안 돼요. 네. 법적으로 이거를 뭐로 했겠습니까? 그래서 네. 차용증 중에 그 왼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 왼쪽에 요 차용증을 한번 보시면 여기 금 2억 5천만 원. 네. 그리고 밑에 그 빨간 박스 한번 보시면요. 23년 5월 30일 작년이에요. 네. 이걸 변제를 못할 시에는 변제 완료일까지 위 원금 및 원금에 대한 연 이하의 지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라고 네. 나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더 보시면 아래쪽에 여기 요걸 22년 9월에 약속을 한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네. 예. 그리고 이번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게 송재인이 일신상의 이유로 이걸 수령 못하면 네. 배우자에게 증여된다. 네. 요거를 차용한 사람인 심군수의 조카 이름이 네. 있고 이걸 지장이라고 하네요. 지장을 그렇죠. 꾹 찍었어요. 네. 그 송재인 어르신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네. 나름대로 이제 그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이 네. 그 고생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 네. 이 차용증은 받아두신 거군요. 그렇죠. 요 이미 이 둘 사이에 이걸 인정을 하고 네. 한 거예요. 이 당시에는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걸 잘 모르겠지 자식들은 하고 입을 그렇군요. 닦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차용증에 이제 2억 5천을 이제 매매 계약서 작성할 때 네. 매매 대금 형식으로 이제 반영을 그렇죠.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예. 네네.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이 두 측, 심군수 측과 그 다음에 유가족 측에서는 민사소송이 이제 벌어집니다. 법적 분쟁이 네. 벌어지고요. 요 법적 분쟁에서는 이제 심군수 측에서 이걸 제소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땅을 가압류를 하니까 네. 자기가 꼼짝달짝 못하게 했으니까 민사소송을 걸어요. 근데 민사소송에서 이들이 제시한 또 다른 차용증이 있습니다. 신군수 측에서. 네,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심군수 쪽에서도 차용증을 제시했군요. 그렇죠. 그래서 채권자의 최모 씨는 그 신군수 측의 그 재수 씨라고 할까요? 동생, 예. 와이프라고 하고 채무자는 이제 송재인 어르신으로 되어 있죠. 네. 이게 이제 신군수 측에서 제시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맨 밑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잠시만요. 확대를 했더니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조항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만 네. 5번 같은 거는 갑이 의뢰 통장으로 입금을 했기 때문에 축협 5억 대출은 이제 그 양도를 받는 거죠. 그 2억 5천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한다. 네, 여기 나오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거고 이거를 너희들에게 지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와. 네, 이렇게 그 계약서 및 차용증을 해놓고 여기에 그 송재인 어르신의 뭐 없어요.
도장이고 그러네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놓고 첨부 송재인 인감 한 통 네. 이렇게만 합니다. 그래서 작성 날짜는 2021년 8월 6일이네요. 저 그렇죠. 차용증을 작성하기 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이제 아마 그 유가족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게 있었지 하고 이제 이기려고 어떻게든 그 네. 2억 5천을 안 갚으려고 네. 이 법정에 이거를 제출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가족 측에서 제시한 진짜 차용증 왼쪽과 그 다음에 그 신구수 측에서 이런 계약서와 그거에 앞서 이런 계약서 및 차용증이 있었다. 이걸 제출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저 지금 오른쪽에 신군수 쪽에서 제시한 차용증의 경우는 2021년 작성된 거잖아요. 저때 그렇죠. 2억 5천만 원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고 이미 네. 다 월 250만 원 등으로 해서 다 지불한 걸로 네네네. 본다라고 만약에 저런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1년 후에 또 다른 2억 5천을 지급한다라고 하는 차용증을 다시 작성할 리가 없죠. 만무하죠. 네, 그래서 강 기자님 보시기엔 요거 두 그리고 개만 딱 봐도 법정에서 네. 어떤 게 아니, 인정을 뭐- 받았을까요?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계약서 내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한다 이런 표현은 사실은 계약서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여러분 예상하셨던 것처럼 이 판결 민사법정부의 판결은 이렇게 났습니다. 예, 송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신군수 측에서 내민 그 계약서를 네. 말하는 거예요. 송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송재인의 의사에 기하에 작성된 거라 보기 어렵고 그래서 이 차용증은 인정할 수 없다. 네. 이 사건 진짜 차용증이 인정된다라고 판결이 네. 났습니다. 심재국 군수의 일종의 이제 법 기술이 들어간 건데요. 그렇죠. 인정을 못 받았죠. 예, 네. 이 법 기술이 이제 인정을 못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 민사소송 판결문을 보시면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가압류가 되니까 신군수 측에서 네. 옴짝달짝 못하니까 신군수의 조카 이름에 부동산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원고가 되고 그 다음에 유가족 중에 축사 소유자의 아내를 그러니까 피고가 되고요. 네. 여기서 이런 판단이 내립니다. 여기 판단을 한번 보시면은요. 네, 이 송재인이 그 원고 측과 그러니까 신군수 측과 송재인 사이에 신군수 측이 제공한 자금 일체, 송재인이 부담한 대출금 채무, 축사 시설에 대한 송재인의 기여도, 이 사건 축사의 규모 및 진입 장벽에 따른 프리미엄 모두 그 유무형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서 부동산 매매 계약 형태를 취하면서 부동산 매매 형식 일체로 평가된 이 사건 축사와 관련된 재반 비용의 정산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신군수 측이 실제 채무를 부담하려는 의사 없이 송재인과 사이에 이 차용증을 형식적 명목상으로 작성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는 판결이 내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도 그 차용증에 기재된 것처럼 그 신군수 측에서는 송재인의 배우자에게 원금 2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된 20%의 이자 내지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라고 판결이 내렸습니다. 예. 이거 법원에서는 비교적 그래도 네.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2억 5천의 이제 그 채무가 네. 인정되는 이유로 단순히 그냥 우리 송재인 어르신이 이제 축사를 이제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노고뿐만 네. 아니고 이 축사라고 하는 것들이 이 허가가 뭐 당연히 쉽게 나는 것이 아니죠. 아닌 거니까 네. 그런 어려운 이제 허가 과정을 이제 뚫음으로써 거기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프리미엄이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송재인 어르신이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어려운 과정, 그 진입 과정의 프리미엄이라고 있잖아요. 인근 네. 주민들의 반대를 다 소송을 통해서 네. 이겨내신 거거든요. 네네네. 130마리도 혼자 가꾸시고 네. 그렇게 어렵사리 해놓은 걸 자기가 날름 해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축사를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월 250만 원씩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이 축사에 이제 그 여러 난관을 뚫고 허가를 받아낸 것 자체만으로도 네. 한 2억 5천 정도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네. 그 지급할지 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하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축사 소유자의 유가족인 아드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주기로 한 잔금 2억 5천은 그 심재국 군수 측에서 직접 납부하기 아까우니 그 평창군 군비로 땅을 매입해서 갚아주겠다라는 제안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그 와중에 그 뭐 2억 5천에 대해서 잔금 예. 이제 유가족 측이 받으실 때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제안이 온 게 있었다고. 예, 제안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군 돈으로 땅을 사주면 자기 돈도 아니고 모양새도 좋으니까 그 전서부터 아버지한테 약속을 했대요. 그렇게? 예, 이제 농기구 센터가 들어서는 데가 있으니까 우리 땅을 팔아주겠다. 그런 식으로 아버지를 가스라이팅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군에서 네. 농구센터 네. 부지가 필요하니까 네. 그 아버님 땅을 네. 우리가 매입해주겠다. 네. 그럼 네. 그 돈으로 이제 퉁치자. 그쵸, 그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아버지한테 약속했으니까 줄 거 주고 땅도 팔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돈 줄 건 없고 땅은 팔아주겠다. 그래서 군청 직원들이 몇 번 찾아왔었어요. 몇 번 찾아왔고 저는 솔직히 엄마랑 통화했고 집에도 몇 번 찾아오고 이랬어요. 저희 형하고도 통화를 했고 예,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군청 직원이 이제 예. 신군수의 그 어떤 지시를 받고 그렇겠죠. 그 땅을 예. 팔아줄 테니 우리한테 파쇼 예. 이렇게 하고 이제 왔다는 거죠. 예. 야,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저 2억 5천만 원을 자기 생돈으로 지급하는 건 아까우니까 그렇죠. 이 송재인 어르신이 가지고 있었던 땅을 네. 예, 군비로 좀 사들이면서 그렇죠. 좀 후하고 넉넉하게 좀 쳐줄 테니까 네. 예, 이걸로 그냥 2억 5천 받은 셈 쳐라. 이걸로 퉁칩시다. 그거였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래서 거예요. 그 당시에 이거를 이제 거절을 했는지 군청에서 3번이나 네. 군청 직원들이 와서 이거 파세요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네. 뭐 저 정도가 되면은 사실 평창 군수 이 군수 권력을 거의 뭐 사유화 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자기 네. 개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그 채무 변제 책임을 우회하기 위해서 네. 군비를 들여가지고 개인의 땅을 네. 그 군에서 땅을 매입할 때는 네. 전체 군 주민들의 그 편익 증진을 위해서 군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매입을 해야지 자기 채무 변제를 할 목적으로 어떤 땅을 매입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지방 군수의 모럴 해저드. 네,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버젓이. 너무 어마무시하죠. 이런 일을 벌인다는 건 뭐 상상조차 못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에 또 그 군청 직원들이 또 동원된다라고 하는 것도 군청 직원들 입장에서는 왜 군수님 이 땅을 우리가 군비로 매입을 해야 됩니까를 물어봤어야 될 텐데. 그렇죠. 예. 그리고 네.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으면 당연히 그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말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방문했던 직원들도 있고 그러는데 네. 그걸 어떻게 아니라고 부인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쪽 그 유가족 측의 입장만 들을 수 없어서 네. 군수님의 입장도 좀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평창군청 군수실을 방문했습니다. 네.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으셔서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는 거 아니세요? 네. 안에 계신 거죠? 네.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기다리시는 분은 한 4시 정도까지 올까요? 저희가 제보가 없었어가지고. 내시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평창군수실을 방문을 했는데 그 생각보다 이게 월요일이다 보니까 네. 결제를 맡으려는 공무원분들과 저희와 같은 다른 민원인들이 여러 명이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바로 만나려고 해도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예, 그런데 이제 기다리겠다라고 하니까 그 비서실에 한 4분 정도의 직원이 있었는데 뭔가 그 떨떠름하면서 경계하는 분위기가 이렇게 감돌더니 어떤 내용으로 취재를 왔는지 그런 걸 계속 이제 알아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나 뵙고 얘기를 하겠다라고 했고, 예, 다시 저희가 여러 취재가 있어서 네, 우선 자리를 잠깐 피했습니다. 그래서 못 만나면 어쩌나라고 많이 걱정이 되면서 다른 관련 평창군에 관련된 여러 제보를 확인하고자 여러 취재를 거듭을 해서 저희가 4시까지는 못 가고 4시 좀 지나서 한 4시 반 지나서 갔더니 또 진짜 바쁘긴 하시더라고요. 그 무슨 상가 운영회 분들과 주민 설명회를 하고 계셔가지고 또 그 앞에서 한참 대기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목소리는 그 안에서 들리니까 혹시 저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 어디 뭐 딴 데로 혹시라도 가셔서 저희가 저기 인터뷰를 못 하게 될까봐 계속 주구장창 기다리던 끝에 결국은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선생님 저기 그거 갚으셨어요? 이번 축사 관련된 거. 키워주시고. 바로 그 전에 갚았어요. 지난주에 올라 그랬는데 휴가 중이시라고 해가지고 어디 잠깐 시간 되세요? 지금 회의 중인데 네네네. 회의 중에 제가 주재를 하긴 회의 때문에 평창읍 번영회에서 한 20명 오고 우리 과장들 한 20명 하고 지금 회의 중인데 그래서 내가 와서 얘기하기를 잠깐 나와서 인사하고 합니다.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아니 저희가 뭐 여기 오셨다고 나보고 빨리 왔습니다. 시간 좀 되시는 거예요? 시간은 안 되는데 잠깐만 하실 수 있으면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관련해서 평창 관련해서 제보가 저희한테 2개가 들어왔어요.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요. 예예. 그건 그 사람들이 이제 자꾸 이제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 동생이 조카를 해주려고 그랬었던 거고 나는 조카고. 네. 근데 나는 진짜 중재 역할을 좀 해줬더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같이 이제 대화했던 어떤 그 전화 가지고 했는데 네. 그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은 놔두고 네. 전화했었던 거 몇 개 가지고 네. 지금 그 사람들이 아마 내가 뭐 압력을 했다 뭐 네.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저희도 똑같이 제보를 받았는데 음성 녹취 부분에 방송에도 됐지만 그 동생분이 이건 형님이 알아서 하는 부분이다라고 그 여기 어머님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동생도 거기서 자꾸 물으니까 대화하다 보면 어떻게 내가 계속 그 사람은 내 동생이 잘 모르니까 예. 그 사람 내가 그 중재 역할을 해줬을 뿐이거든요. TV조선에는 굉장히 되게 짧게 들어왔는데 전 음성 녹취 전체를 다 들어봤어요. 저 들어봤는데 가장 문제시 되는 건 사실 그 부분이네요. 그건 동생분이 이게 친이신 거죠. 동생분이 조카니까 그 형님이 그건 알아서 하는 거지 자기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게 굉장히 조금 예, 오해의 여지가 지금 오해라고 하시니까 오해의 여지가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제 7억 5천이라는 매매 계약서를 체결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5억은 그대로 그 대출 채무를 떠 안으셨고 이 동생분 측에서 그 잔금 2억 5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내가 모르지 못잖아. 동생하고 조카하고 그 사람 네네. 그 아들하고 그 부인하고 와서 계약서를 썼다 그래요. 그래서 형님이신 군수님은 모르신다. 저는 그런 모르죠, 얘기다. 저는. 예. 근데 이제 그 음성 녹음 하나 또 해준 거 중 저희한테 그 제보자가 주신 내용을 다 들어본 것도 다른 거 하나는 뭐냐면 거기에 보면 군수님이 직접 통화하신 거예요. 이 어머님이랑 직접 통화하셔서 형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거기에서 이제 뭐 이렇게 아들들 좀 어떻게 좀 잘 설득을 해봐라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어머님도 뭐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는 말씀을 하시는데 군수님이 그런 대답을 하세요. 거기에 보면은 이게 개인이 거래해서 되는 게 개인 거래면 빨리 되지만 이거 군에서 하는 거라 이게 이렇게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된다. 검토를 해봐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죠. 이거 개인 말씀하신 대로 동생분 측에서 이 축사를 소유했으면 군에서 검토할 건 없잖아요. 군에서 검토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아니, 땅의 축사에 대해서. 그분은 그 얘기 아니었었고요. 그러면은요? 나는 내가 중간 역할을 그렇게 이제 그 중개를 해줬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중재 역할을 해줬죠. 그러니까 네, 중재를 해줬죠. 귀한 팔 거면 여기다 팔아줘라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알면서 가압류 해놨으니까 나는 내가 이제 중간 역할을 이렇게 해줬으니까 네. 송재인 씨 부인한테 형수님이 이걸 다 아는데 왜 가압류를 해놨느냐. 네. 그래 아들들한테 이해를 시켜서라도 네. 가압류를 풀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돈은 다 줬으니까. 네. 그렇게 얘기했던 거지. 네. 근데 그런 뜻의 말도 있었지만 들어보면은 지금 이쪽에서도 얘기하는 게 그 7억 5천 중에 5억은 그대로 떠안고 그 대출 받은 거를 나머지 2억 5천은 그 잔금을 그 동생분 측에서 치렀어야 되는데 그 치르는 거를 군에서 그 아들 소유의 그 가족 소유의 땅을 대신 그거를 사서 2억 5천을 대신 갚아주겠다. 그건 잘못 들으셨고요. 예, 그건 그거, TV조선 방송에도 방송 그렇게 있어요.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분은 뭐라 그랬냐면은 남자가 살아있을 때부터 뭐 농기구 센터를 자기 땅을 팔아달라고 계속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군에서 하는 거니까 그 토지가 용도 네. 또 지역 네. 또 가격 네. 또 뭐 이 평수 네. 이런 걸 검토를 해가지고 네. 해주지. 근데 왜 땅을 빨리 안 팔아주냐 자꾸만 날고 그러는 거예요. 좀 땅을 팔아다 와. 네. 그러니까 그러면 용도 이런 거 다 검토를 해보고 군에서 하는 것이 그 얘기를 했던 거죠. 자기네 땅에다 이걸 해달라고 하니까 이거는 군에서 용도라든가 이런 걸 검토를 해보고 해야지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했던 거죠. 이 민사소송 결과가 지금 아무튼 원고 측 패소가 됐잖아요. 네. 그 이거 동생 측에서 갚으셨어요? 2억 5천은? 네, 그렇죠. 2억 5천은 갚으셨어요? 네. 그 아마- 확인을 하셨어요? 갚았다 그러더니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네. 네. 돈을 그 집으로 주려고 하니까 통장 번호를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저 변호사가. 그쪽 변호사가 그러니까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 이쪽 내 동생 측 변호사가 네. 그렇게 되면 그쪽 변호사가 자기를 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 당시에 이 재판부에 내신 제후 사무증이에요. 계약서 및 차용증. 원고 측에서 내신 거예요. 동생 측에서. 이게 이제 그 축사 둘이. 난 이건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이 갑사무증이에요. 민사소송 있었던 4월에 판결 있었던 이 차용증이거든요. 요거가 지금 이것 때문에 이걸 써줬기 때문에 네. 2억 5천을 물어주라고 판결이 나왔대요. 아니 돈은 그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원래 차용증. 요게 인정받은 차용증. 이게 신분시 이 뭐라 그러죠? 이 도장도 있는 요게 인정을 받은 거고 그 판결문 다 읽어봤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내신 건데 지금 송재인 씨 인이 없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보통 차용증이나 이런 건 도장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차용증을 이건 누가 쓴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뭐 채권자가 최 씨, 아시죠? 네. 그다음에 채무자는 송재인 씨.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채무자 송재인이랑 같이 협의해서 쓴 거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그 2억 5천 같은 경우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거다. 이건 좀 법무사에서 쓴 거 본데 그럼? 서류상만 존재하는 거지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2억 5천 갚을 이유가 없다라는 식으로 썼고 채무자 송재인인데 뭐 직인이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이쪽인데 이거는 그 법무사에서 이렇게 썼거나 아니면 그 변호사가 거기다 제출하기 위해서 쓴 거겠죠. 그럼 이거 변호사가 잘못한 거네 이건. 그럼 모르겠어요 나는 이거. 이런 계약서나 이런 거를 이렇게 막 하면 안 되잖아요. 계약서 및 차용증? 네, 이거 모르셔요? 그럼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이건 한 게 아니고 네. 동생이랑 그 조카랑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이 판결도 민사 소송이 2건이 있었다고 저도 들었는데 지금 다 그 심에서 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약서를 그렇게 써줬으니까 근데 판사가 뭐 판결하는 계약서만 그렇게 써줬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아니다. 줄 필요 없었다는 뜻이신 거예요? 필요 없었다는 거 하더라도 뭐 돈은 어쨌든 네. 14억인 얼마를 다 줬으니까 그 14억 가치가 지금 팔아도 네. 저거 10억 14억을 주셨다니 무슨 말이에요? 이게 7억 5천 계약서던데. 계약서는 7억 5천짜리. 속값이 있습니다. 속값은 양도소득세 안 나가니까 속값 7억 5천 외에 속값이 또 들어갔잖아요. 그 속값까지 다 쳐서 줬는데 그 2억 5천을 또 달라 그러니까 이제. 네, 보신 바와 같이 처음에 이제 복도에서 저희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뭐 1시간 넘게 기다리니 이제 비서실장이 얘네들이 안 갈 것 같다라는 보고를 했나 봐요. 그래서 비서실장에게 슬쩍 제가 물어봤어요. 그 신군수의 신군수 측에 채무 2억 5천은 갚았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 갚았어요. 그러니까 신군수 측에서는 이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으니 많이 알려주니까 이제 나 이거 갚았다. 네. 2번 갚게 생겼다. 억울하다. 이런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그래도 이제 신군수에게 저희가 제보가 2건이나 들어왔다라고 하니까 인사만 하고 들어갈 걸, 아, 얘네 안 되겠구나. 네, 멈칫하시더니 본인 군수실로 저희를 안내를 해줘서 본격적인 인터뷰를 한 건데요. 여기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처음에는 그 중개 역할을 했다는 걸 누차 강조합니다. 할 말을 없으면 난 중개 역할만 한 거지 모른다. 축사의 실소유주는 그냥 동생이 동생 쪽이다. 그리고 말하자면 이제 동생이 이제 그 돌아가신 송재인 씨 네. 측하고 이제 거래를 한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송재인 씨가 그 우리 신군수를 위해서 축사를 매입한 것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송재인 씨가 자기가 필요해서 축사를 매입해서 네. 그거를 자기 이제 동생하고 매매 계약을 한 거고 자기는 거기를 중재만 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기가 질문에 곤란하면은 중재했을 뿐이다라는 답변을 반복적으로 하셨고요. 네. 근데 만약에 그리고 저 대답이 사실이라면은 사실은 이제 이 축사를 운영하는 과정에 월 250만 원 돈 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3천만 원도 뭐 그 해외 여행 가는데 돈 줬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이 돈을 주지 말았어야 돼요, 그죠? 그렇죠. 네? 예. 매매 계약서 동생하고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기 전까지는 이 돈을 줄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이거는 송재인의 어르신이 자기가 필요해서 축사를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운영 과정에서 돈을 줄 이유가 없죠. 네. 그런데 지금 신군수는 그 미망인하고 통화하는 가운데 저희가 이제 매달 뭐 이렇게 돈 월 250만 원, 그 다음에 해외여행 가라고 자기가 3천만 원 준 걸 자기 입으로 인정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중간에 자기는 동생이 이제 그 축사를 이제 송재인 어르신한테 이제 매입하는 걸 중개만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중개만 해준 분이 왜 그 송재인 어르신이 축사를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네. 왜 월 250만 원을 주고 그렇죠. 해외여행 가라고 돈 주냐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자기를 대신해서 송재인 어르신이 축사를 운영을 하고 힘들다고 하니까 자기가 돈을 준 거죠. 네. 그러면 사실상 그 축사는 자기 거죠.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볼 때도 저희가 앞서서 보여드렸지만 그 송재인 어르신이 임종을 하니까 막 급해가지고 연락 없던 그 아들들한테 계속 끊임없이 뭔가 궁한 거예요. 예. 본인이 급해진 거예요. 그리고 뭐 그 매도인 서류 그거 준비하라고 계속 닥달을 하지를 않나. 그리고 제가 물어볼 때도 갚으셨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더니 다른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2억 5천 갚으셨어요? 그랬더니 갚았어요? 또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다 보니 이게 꼬리가 잡히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는 돈을 네. 갚았습니까? 실제로 제가 유가족분에게 들은 거는 이제 이게 소송으로 가니까 가압류가 돼 있는 사람 소송료로 가니까 졌잖아요. 신군수 측에서. 졌죠. 그랬더니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그 공탁을 걸었대요. 공탁을 걸었는데 그 금액을 안 찾았대요. 유가족 측에서. 네. 그거 찾으시면 되지 왜 안 찾으셨냐라고 했더니 그 공탁금은 얼마를 걸었대요? 2억 8,200만 원을 걸었답니다. 근데 그 금액이 계산을 해보면 부족한 거예요. 그 가상금 연체 금리가 20%까지 하면 3억이 넘는 금액이랍니다. 네. 근데 이게 깔끔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놀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기분이 상한 게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이 두 그러니까요. 사이가 거기서 이 부족한 금액을 공탁을 걸어놓고 너희 찾아가라 얘다 이런 식으로 주니 유가족 측에서 이걸 찾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안 찾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3억 이상에 해당하는 그 원리금을 못 받은 거죠. 아직 유가족 네. 측은. 자, 이거는 뭐 돈을 이제 만약에 그 잔금 2억 5천을 다 또 이자까지 쳐가지고 제대로 지급하더라도 네. 이건 고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최소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 부분들은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부동산 실명법은 이제 돌아가신 송재인 어르신도 이제 그 관련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유가족들이 직접 뭐 그 고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시민단체하고 함께 강원도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와 함께 다시는 이제 이와 같은 범죄가 재발을 막기 위해서 네.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우리 심재국 군수를 고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드렸지만 신뢰가 깨어졌던 어떤 그 분한 감정 때문에 지금 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족 측에서는 또 이제 고발을 하셨다라고 해요. 아, 네,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법적 분쟁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 신군수 측의 입장도 충분히
들어봤고, 그럼 이 인근 평창 관내에 있는 부동산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서 굉장히 섭외하기 힘들었는데 그래도 어렵사리 네. 한 부동산에 가서 입장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신군수가 여기서 군의원도 2번 하고 군수도 지금 대선에 성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그 파워가 그 지방에서는 굉장히 큰가 봐요. 그렇겠죠. 지역에 네. 뭐 왕이죠, 왕. 왕인가 봐요. 네. 그 네. 강릉 가셨을 때 그런 걸 또 경험을 그러니까. 하셨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파워가 굉장히 센지 이 부동산 사장님이 굉장히 바른 소리를 해주시면서 인터뷰를 해주시면서도 굉장히 좀 이게 방송에 나간 걸 두려워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음성 변조 및 좀 많이 가려드렸다는 걸 좀 양해를 해주시면서 부동산 사장님의 인터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네. 축사 소유주와 그 유가족. 네. 소유주가 들어가시면서 유가족과 신재국의 조카, 신재국 이제 조카 사이에 어떤 법적 분쟁이 있었고, 물론 결과는 유가족이 이겼어요. 네, 그런데도 그 이제 유가족은 아직도 억울한 이야기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관련해서 얘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거는 돌아가신 분이 그 전에 벌써 우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지역에. 네, 하고 계셨고 정확한 병명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뭐 암으로 인해 갖고서 도저히 그 우사 운영이 축사는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그거를 매각을 해달라고 평창 관내에 있는 부동산에 다 내놓으셨어요. 예, 운영을 못하시죠.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매각을 하게 되시고 수술도 받으시고 하셨는데 몸이 상당히 안 좋으셨던 상황에서 우사를 한다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그 지역에 해당 지역에 들어온 우사 들어오는 지역의 사람들은 신재국 군수가 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축사 사실은 소유주 그 등기부 등본을 떠보면 신진석이라고 신재국의 조카 이름이던데요. 그거는 뭐 제가 그까지는 잘 조카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조카라는 얘기는 들었고 그리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조카 동생의 아들 조카잖아요. 그럼 재정적으로 그만한 여력이 있을까요? 제 아빠도 공무원인데? 공무원 출신이죠. 지금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할 만한 능력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외지에서 대도시에 나가서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런 큰 돈을 시골에다 찾기가 참 힘들거든요. 누가 도와주지 않는 이상. 그쵸? 그러면 그거는 그 해당 지역 동네 주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뭐 허가도 인허가도 쉬웠죠. 축사를 해보셨던 그 어르신의 아드님이 이제 사건 제보를 했는데요. 네네. 그 아드님 말로는 그 아버님이 생전에 그 신재국이 급습했던 국회나 강원도당 부위원장까지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신재 군수가 되는데도 좀 많이 힘을 많이 쓰셨죠. 네네네. 힘을 많이 쓰셨고 그분의 도움이 상당히 컸죠. 예, 모든 게 하나부터 열까지 아마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정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분이 아니면 축사 허가 못 내요. 네. 생각을 상식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초등학교 근처에 불과 100~200m밖에 안 떨어진 자리에 어느 관공서, 어느 청에서, 관청에서 그래 축사 허가를 내주겠습니까? 근데 그게 허가가 났죠. 허가가 났고 직접 현장을 가보시면은 교차는 반대에서
그 우사가 들어오면서 반대에서 오는 차량이 안 보여요. 우사에서 교차하는 반대 차량이 안 보인다고요? 그렇죠. 그 우사가 들어오면서 쌍방향에 들어오는 도로 커브길에다 높이를 막을 칸막이를 해놓는 바람에 안 보여요. 상당히 위험하죠. 그렇게 위험한데 학교 인근이어서 차가 많이 가지도 않는데? 그렇죠. 그렇죠. 법적으로 100% 졌을 거예요. 예, 100% 졌을 것이고. 국민을 대표하는 아버지잖아요. 군수님이라면은. 그런 기타는 정말 천벌받죠. 망자에 대한 명예훼손까지 죄가 성립이 돼야지 돼요. 그런 부분은 정말 강력하게 처벌을 원해야지 돼요. 그리고 평창 국민 4만을 대표하는 군수님이 그런 짓을 한다는 거는 국민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민 소환 투표제라 그러나 그거까지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드네요. 위치를 잘 몰랐는데 그 초등학교가 있는 거리에서 불과 네. 1-2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네. 저 축사가 들어오면서 그 교차로에 이제 교통 신호 체계가 상당히 지금 네. 문제가 발생을 했네요. 네. 그러면 이제 저런 정도의 허가라면 그 지역 내 그 실력자가 아니면은 사실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죠. 글쎄요, 저 허가를 이제 받는데도 지금 이 군의원 그리고 한 차례 군수를 지냈던 심재국 이 군수의 이제 영향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무리 신군수 측에서 막으려고 해도 사람들의 여러 입을 어떻게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축사가 있는 인근 주민들이 다 그거 심 선생 거다, 신군수 거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인 것 같은데요. 네. 이 동네 그 주민분들이 지역 주민분들이 다시는 이제 이런 이 심재국 교수가 군수 같은 사람들을 이게 지역의 그 책임자로 네. 뽑으면 정말 안 됩니다. 네. 우리가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어떤 고통을 치르는지 이제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평창 군도 이 군수 하나 잘못 뽑아서 앞으로 어떤 일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이 심군수는 군수라고 하는 권한을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본인과 가족들을 위해서 네. 행사하는 군수 권한을 철저하게 사유화하는 그런 정말 심각한 모럴 해저들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축사 소유자 그 아드님에게 지금도 이제 법적 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해요. 네. 그 신구수 측에서는 지금 거짓말로 뭐 갚았다라고 하는데 공탁권 금액은 부족한 금액을 찾아가면 그걸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유가족 측에서는 돈을 네.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너무 네.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신뢰가 깨졌는데. 그래서 법적 분쟁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쭤봤습니다. 지금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이고, 저희는 뭐 어차피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하고 이제 법에서 이제 판단을 해주시겠죠. 근데 자꾸만 궤변을 말씀하시고 다니시는데 자기가 너무 억울하다, 뭐 돈을 2번 주게 생겼다, 방송은 오보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다니시는데 저희 지금 4월 18일에 판결 나고 아직도 돈을 못 받았어요. 돈도 못 받고 자기는 공탁 걸었다가 다시 이제 빼고 막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돈도 아직도 못 받았고 소송에서 이겼는데 근데 이제 그 영수증 공탁 건 영수증을 보고 더 줄 거 다 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럼 만약에 그분이 심재국 군수님이 억울하시고 줄 거 줬으면 저희가 받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군수님이 억울하시면 항소를 하시고 법정으로 싸서 자기 억울함 푸시면 되는데 항소 안 했나요? 항소도 안 하시고 계속 억울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억울하시면 항소하시면 되잖아요. 네. 네, 아직 유가족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심재국 군수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그 유가족들한테
어떠한 고통을 줬는지 전혀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억울하면은 항소하라는 그 말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고요. 마지막으로 이 분에게 이렇게 법적 분쟁 그리고 언론 제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그러면 전하고 싶은 말이 뭐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렵거든요. 이렇게 분쟁을 계속하고 언론사를 찾아다니며 제보하는 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언론에 제보하고 네. 이렇게 법적 분쟁을 통해서 네. 이렇게 뭐 소명하고 싶은 그런 게 있으실까요? 많죠, 많은데 기자님, 네. 시골 사람들은 군수하면 훌륭하고 무조건 적으로 신뢰를 해요. 네. 저희 아버지도 그 중에 하나 하셨고요. 네. 심재국 군수는 그걸 되게 교모하게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돈이 되게 좋죠, 중요하고. 근데 아버지가 평생 일하면서 만든 재산이고 아버지 삶이었었는데 그걸 다 그 사람은 짓밟았어요. 근데 누군가는 그 권력 앞에서 그 사람의 실체를 밝혀야 하고, 예? 그 사람과 싸워서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 그 사람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아버님하고의 그 신의를 그 저버린 심재국 군수에 대한 네. 그 정의의 심판이 네. 이제 그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신의를 짓밟은 신군수에 대한.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 유가족의 개인적인 심판이기도 하지만은 평창 군민의 사실과의 신의, 평창 국민이 심재국 이 군수를 뽑을 때는 나름대로 우리 전체 군을 위해서 일을 잘 해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선거 과정에서 다짐하고 다녔을 거, 표를 얻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정도 되면은 이분은 주민들이 소환을 해가지고 사실은 바로 평창 군수직을 내려놓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까 그 부동산 사장님도 지금 강 기자님과 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주민소환제, 주민소환 투표를 이용해서 다시 뽑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게 평창군민, 이 사실을 아는 평창군민들의 어떤 심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앞서서 이 평창군에 대한 제보가 2건이 있어서 취재를 시작했다라고 네.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취재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지금 한 건만 보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2번째 건은 이제 다음 주에 보도를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사실은 흥미진진합니다. 네. 그래서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 같다라는 표현을 취재하면서 정말 느꼈거든요. 네네. 아마 제가 엊그저께 평창군청을 여기저기만 헤집고 다녀서 지금 뭐 어떻게 보도가 나갈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나갔냐면 진실 그대로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취재한 내용도 그대로 나가니까요. 그렇게 두려워하실 거는 없고 잘못 저지른 거에 대해서 심판은 받으셔야 되지 않나. 국민들과 이 사실을 아는 시민들에게 제대로 내가 벌을 받고 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저희가 한쪽 입장만 듣는 게 아니라 아시지만 충분히 얘기를 다 들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주 보도에 그 억울한 사연 또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 평창군까지 직접 출장을 가서 또 지역 또 뭐 주민들의 얘기뿐만 아니고 군수의 직접 반론을 따고 굉장히 심층적으로 우리 취재에 임했던 우리 허 작가에게 노고를 치하를 하는 바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신암행어사 평창군뿐만 전국에 이런 지역 토착 비리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신암행어사에서 보도할 사건에 저희가 제보를 받겠습니다. hkh@new탐사.org로 제보를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뭐 마패를 휘두르면서 뭐 암행어사 출두까지는 못하겠지만 정말 저희가 여러 국민들과 여러 시민들에게 보도할 가치가 있는
어떤 억울한 이게 희노애락이 그 사람의 네 가지 감정이라는 건데 이 억울하다는 거는 그 희노애락의 네 가지 감정만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 감정이지 않을까. 잊을 수 없는 큰 상처이거든요. 단지 돈의 문제로 이걸 해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연들이 저희가 암행어사가 되어서 뭐 많은 걸 해결해 드리진 못하겠지만 마음의 작은 위로라도 드릴 수 있는 진실된 취재로 다가가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부당 그 해고 또 투쟁하시느라고도 굉장히 또 힘드실 그렇죠. 여러 투쟁 끝에 사실 뭐 좋은 결실을 얻었어요. 좋은 결실을 얻었는데 그게 뭐 거저 이루어지는 건 없잖아요. 선생님 공짜는 없다라고 해서. 어쨌든 부당 해고 투쟁에서도 꼭 최종적으로 승소를 하시고 그 기간 전이라도 기자로서 또는 작가로서 우리 사회를 이제 좀 더 밝은 밝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한 취재 필요하면 취재하시고 저희 뉴 탐사에 연락을 해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 장시간 함께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